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우리 군이 북한 평양 한복판에 무인기를 침투했다고 주장하는 북한이 13일 20시를 기해 국경선 부근 포병 여단 등 주요 화력 부대들의 전시 정원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라는 작전 예비 지시를 하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발표했습니다. 평양 상공 무인기 침투에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의 전시 태세 전환 하달 발표. 이게 다 뭘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자로 당 차원의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를 출범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는데 위원장을 맡은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관련 얘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 출범했는데 위원장 맡으셨네요. 네, 어제 영광에서 유세 중에 네. 이재명 대표로부터 북한 평양에 나타난 무인기의 대북 전단 문제에 대해서 네. 의견을 나눴고 민주당 내에 네.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을 맡아달라는 네. 말씀을 듣고 그래서 어제 저녁 네. 위원들을 구성해서 오늘 아침 네. 대표에게 결재를 득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위원 몇몇 보니까는 뭐 위성락 그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지낸 위성락 의원이 간사 맡았고 사성장군 출신 김병주 의원, 정동영,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그리고 국회 운영위, 외통위, 국방위, 정보위 의원들 이렇게 고루 배치를 했는데 진짜 총력 대응이네요, 말 그대로. 그만큼 사안을 좀 엄중하게. 지금 현재는 우리 한반도가 위기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서 평양에 네. 대북 전단을 살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밤 네. 국방부에서 국정감사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러한 속보를 보고 정청래 위원장께서 네. 그 국정감사 중인 해병대 사령관과 방첩 사령관은 즉각 네. 귀대시키고 국방장관에게 휴일을 주면서 네. 상황을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국방장관이 그 자리에서 제1성이 확인해 줄 수 없다. 즉 무인기를 네. 우리가 보냈는지 어쨌는지 네. 확인해 줄 수 없다. 네. 한 답변은 네. 정부가 아주 잘한 답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이 도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민주당 이 원장으로서 경고를 하고 네. 우리 정부도 자제를 하고 상황 관리를 잘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근데 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3일, 9일 그리고 10일 세 차례 보냈다는 건데 시간도 뭐 특정을 해서 장소까지 뭐가 넘어가기는 간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확인해 줄 수 없다. 이 말은 안보상 답변으로 사실상 시인한 거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보냈다. 네. 이렇게 공개적 얘기를 하면은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네. 특히 신원식 안보실장은 국방장관이 아니에요. 총체적으로 네. 한반도 상황 관리를 해야 될 이치에 있다고 하면은 자살 이런 막된 말은 좀 자제하는 게 좋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네. 북한은 도발하지 말고 우리 정부는 상황 관리를 잘해서 어떠한 사고도 터지지 않아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원식 실장 자살 얘기는 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다시 재발하면은 끔찍한 참변이 날 거다라고 경고한 거에 대해서 북한이 자살 결심하지 않으면 전쟁 못할 거다. 그 말씀 말하시는 거죠? 사실 네. 우리 정부가 먼저 네. 종이 보내고 오물을 받는데 되러주고 말로 받는 게 아니라 되러주고 지금 가만히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가 먼저 네. 대북 전단 보내지 않겠다. 그리고 확성기도 중단하겠다. 네. 이렇게 선언하면서 북한도 보내지 마라. 네. 이렇게 촉구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대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번 사건 보면서 이제 몇 가지 의문점, 궁금함 뭐 이런 게 드는 게 있는데 일단 김여정 부부장이 조선중앙통신 담화 통해서 발표한 거 보면은 한국 군부 자체가 이번 사건의 주범이거나 공범이라고 했는데 공범 이거는 우리 군이 보낸 건 아닌데 뭐 군 말고 다른 단체 뭐 가령 탈북자 단체 이런 데서 뭐 군의 묵인하에 보냈을 가능성 그런 건 혹시 없을까요? 같다면은? 그런 합리적 네. 의심은 가지만은 네. 우리 민주당에서도 네. 확정은 하지 못합니다. 음. 확정을 해서도 안 됩니다. 네. 남북 관계는 무너지면은 남북 공이 다 죽어요. 음. 그래서 이러한 네. 위험한 전쟁의 길로 가지 않도록 정부가 상황 관리를 잘하고 네. 평화를 위해서 음. 우리 정부가 군사회담 등 네. 대화를 제안해서 음. 테이블에 앉아보자 하는 것을 우리 민주당은 정부에 제언합니다. 이게 북한 자작극일 가능성도 뭐 일각에서는 거론을 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한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보니까는 뭐 살포했다는 전단 내용도 김정은 부녀를 공격하는 거고 그 무인기가 갔다는 것도 김정은 위원장 집무실 바로 위까지 갔다는 건데 그 북한 입장에서 신성불가침 김정은을 팔아서까지 자작극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덜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수십 차 얘기를 네. 했지만은 우리 민간 단체에서 보내는 대북 전단은 네. 평양까지 못 갑니다. 대개 휴전선, 우리 쪽에도 많이 떨어지고 북한도 38선 근방에 떨어져요. 네. 38선 근방에 사는 주민들은 북한에서 선택을 해서 네. 교육시킨 훈련된 네. 북한 주민들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별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그 예가 탈북자들을 국정원에서 네. 심사 조사를 하는데 그때 물어보면은 네. 대북 전단을 보고 남한 소식을 들었다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평양까지는 못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인기를 이용해서 평양까지 보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그 내용이 어떻게 우리 정부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까? 네. 자, 김정은, 김주애 네. 명품 옷 입고 이렇게 했다 네. 하는 내용인데요. 문재인 정부 때도 그 대북 전단이 네. 표현의 자유라고 하면서 북한의 퍼스트 레이디인 이설주의 그 아주 음란한 성적으로, 네. 그러한 사진을 만들어서 그림을 만들어서 보냈기 때문에 북한에서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정부의 대응을 네. 지지하지만은 자제해라, 상황 관리를 잘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소 말씀하시는 거랑 비교하면 오늘 상당히 그 워딩이나 이런 걸 조심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예. 평소에는 제가 평의원이기 때문에 제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할 네. 수 있지만은 지금은 네. 민주당 음. 국가안보 상황 네. 점검위원회 위원장 자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일단 북한 평양에 우리 쪽 무인기가 가서 전단을 살포한 거는 팩트로는 보인다는 입장이신 거네요. 정부에서 네. 확인해 줄 수 없다. 음. 그 답변은 아주 잘한 답변입니다. 네. 그러니까 페이스북에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거는 뭐 사실로 봐야 된다 뭐 그렇게 그것은 네. 위원장 되기 전에 네, 네. 평의위원으로서의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궁금한 거는 그 전단이나 무인기를 누가 보냈다면 왜 보냈냐? 그 보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뭐 저 탈북 단체 이런 민간인들은 보내봐야 뭐 38선 뭐 그 부근에 떨어질 텐데 평양까지 보낼 정도면은 어쨌든 뭔가 장비와 수단을 갖춘 뭐 조직이든 단체든 한 건데 왜 했다고 봐야 될까요? 이거를 그러면은? 그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북전단 같은 그런 바보짓은 하지 마라.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2022년 12월에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용산 부근에 비행 금지 구역 뭐 스쳐갔네, 뭐 말았네, 막 그런 논란도 있었고 그런데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주재하면서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우리도 무인기 보내라, 뭐 확전의 각오로 임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당시 대통령실이 밝혔는데 이게 혹시 뭐 대통령이 지시를 했거나 뭐 무기를 승인을 했거나 그렇게 한간에서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영공도 뚫려고 용산으로 무인기가 지나간 것을 네. 우리 민주당의 김병주 네. 국방위원 최고위원이 딱 밝혀냈잖아요. 네. 김여정 부부장도 제발하면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제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네.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북 전단을 보내지 말고 네. 확성기를 먼저 중단하고 북한에게 중단을 촉구하는 것이 훨씬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때 서로 군사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네. 군사회담 같은 것을 제안해서 한번 만나보는 것도 네. 굉장히 필요하다. 자극적 말폭탄보다는 평화를 위해서 네. 먼저 중단하고 군사회담 같은 것을 제안해보자. 설사 북한이 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계속 우리가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국방부 같은 경우는 뭐 북한이 우리 국민의 위해를 가하는 순간 그날로 북한 정권 종말이다 이렇게 좀 세게 나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국방부가 하는 것은 네.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은 네. 대통령실, 신원식 안보실장은 네. 상황 관리가 필요한 사람이 같이 네. 그렇게 막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전화위복의 계기를 삼아서 우리가 중단하고 중단 촉구하고 네. 군사회담 같은 것을 열어서 남북 대화를 다시 시작하고 네. 평화를 지키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여정 부부장 담화를 봐도 뭐 우리나라를 뭐 괴뢰니 뭐니 이렇게 지칭하지 않고 대한민국, 한국 이렇게 공식적인 용어를 써서 뭐 재발하지 말라는 취지로 얘기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거기도 정중하게 좀 일종의 호소를 하는 듯한 뉘앙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예. 특히 근자에 와서 음. 대한민국 이런 것을 부르는 것은 네. 자기들이 말한 음. 두 국가론을 네. 딱 확인시키는 거라고 생각하고 네. 이번에 음. 담화도 네. 대응도 외무성에서 하잖아요. 음. 외국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잘 가다듬어서 네. 우리가 품어서 음. 전쟁을 방지하는 네. 억제하는 그런 평화 정책이 경제를 위해서도 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를 하는 의미에서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뭐 일각에서는 뭐 신무풍 이런 표현도 나오고 뭐 계엄 밑자락 이런 의심도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너무 나간 건가요? 그런 것은 네. 구상유치한 거죠. 우리 국민이 네. 아무도 속지 않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 민주당도 과거 같으면은 상당히 노골적인 네. 그런 발언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음. 다 정부 입장이 확인해 줄 수 없다. 잘했다. 네. 저부터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치하다는 거는 뭐 계엄 이런 의심이 유치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뭐 혹시 계엄이라도 한번 뭐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그 유치하다. 자체가 아니죠. 우리 국민이 어떤 국민이에요? 껐떡하지 않잖아요.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계속 뭐가 나오는데 서영교 의원 자료 같은데 한겨레가 단독이라고 보도했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뒤에 뭐 국방부와 법무부 등 정부 부처 출신 인사 19명이 김건희 여사와 관계된 뭐 히림 종합건축사무소, 도이치모터스 이런 데 재취업했다고 하는데 군 장성이나 무슨 국방부 법무실장 뭐 이런 분들이 왜 건축사무소나 뭐 도이치모터스 이런 데 뭐하러 왜 갔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서영교 의원이 네. 법사위에서 저랑 함께 하는데 아주 잘하시는 분 아니에요. 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그런 의혹을 제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네. 이채 양명주 이미 알잖아요. 네. 이태원, 최상병, 양평 고속도로, 명품백, 주가 조작. 네. 여기에 네. 김대남, 네. 김대관 김대관이 8대 의혹을 규명해야 된다. 김명관 예, 그렇죠. 김명관, 김대남, 예. 명태균, 예. 관저 이전. 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저는 네.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와서 얘기한 것은 잘하고 있다고 봐요. 즉, 국민 눈높이 예, 김 여사는 외부 활동을 자제해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백담사로 가라. 일맥상통해요. 납득할 조치를 해라. 네. 기소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리고 네. 김 여사 주변 인적 쇄신해라. 제가 법사위에서 국정감사하면서 박근혜 때 문고리 권력 네. 십상시처럼 김건희 여사에도 네. 강강 이런 사람들과 밑에 젊은 친구들이 네. 김건희 음. 마치 돌격대로 네. 김대남 씨 같은 사람을 공기업 감사로 보내고 횡포가 심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인사조치해라 했는데 한동훈 대표도 김건희 주변 인사 인적성신해라. 한동훈 대표가 잘하고 있는데 이제 보궐선거 후에 네.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한다는데 여기에서 과연 제대로 해야 올지 또 당하고 올지 이게 굉장히 관건인데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고집 기에 한동훈 대표가 당하고 올 것 같아요. 당하고 역시 정치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 한동훈 대표가 말은 지금 옳은 말이에요. 네.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독대에서 실패하고 오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네. 한동훈 대표는 제가 평소에 얘기했던 대로 땡감으로 낙과 떨어지는 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공공연히 김건희 라인 이런 표현도 쓰고 지금 여권 일각이긴 하지만 YS 때 김현철 얘기도 나오고 그런 거는 약간 균열이 생기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글쎄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네. 잘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얘기한 대로 네. 국민 뜻대로 제가 얘기한 민심은 과학이다. 네. 이걸 반영하고 있는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에서 네. 이걸 치고 들어가느냐. 음. 윤 대통령의 고집과 기에 꺾여서 네. 아무것도 못하느냐. 만약 못했을 때는 저는 땡감으로 떨어져 버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 쪽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 이런 기대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독대를 원했던 게 사실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말하기가 좀 그런데 두 분만 있으면은 진짜 옛날 검찰 시절처럼 돌아가서 이렇게 진짜 허심탄회하게 아니 이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의외의 소득이 있을 수도 있다 뭐 그렇게 기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분들의 기대도 옳은 거예요. 네. 자, 한동훈 대표의 최측근인 김종혁 최고위원이나 신지호 사무부총장, 네. 박정훈 의원 등이 강하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이분들의 견해에 실려가는지 또 검찰에 있을 때 네. 저는 무슨 말을 어떻게 직언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했다고 하면은 그러한 얘기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고집을 꺾고 국민 뜻대로 네. 민심대로 하려는지 이것은 독대를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의 기가 네. 윤석열 기에 꿀릴 것 같아요.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떨어진 땡감이 되면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동훈 대표는? 끝나는 거죠. 그럼 안 끝나려면은 뭐든 얻어서 와야겠네요. 아, 지금 그렇죠. 안 끝나려면 자기가 얘기한 네. 그러한 것을 얻어 나오고 김건희 최상병 특검 네. 여러 가지 이채 양명주 네. 김명관 이런 것들은
공수처, 검찰, 특검으로 조사를 해서 국민이 알고 싶은 의혹을 풀어주는 길이 한동훈이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